예, 다음 행선지는 잠시 후 5시부터 대규모 원탁 토론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정말 바쁘네요. 네, 그 아세안 특사를 갔다가 돌아온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네. 대규모 원탁 토론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행사입니까? 일단 주제와 원탁 이게 둘 다 지금 문재인 정부랑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주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광화문 광장에 테이블이 쫙 깔렸고 한 3,000명 바로 정도. 저 화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씩 한 조를 이뤄서 서울 그 미세먼지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도 요즘 부쩍 원탁에서 주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네. 원탁에 앉아서 서울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요.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또 방송인 김재동 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그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그 대선 때도 문재인 1번가 만들면서 제1호 공약으로 가장 인기 많았던 것이 또 미세먼지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열린 공간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게 뭐 정책으로 이어지면 이제 뭐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보면 이제 3,000명이 원탁 뭐 300개 나눠서 앉아서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이거 좀 너무 보여주기 위한 좀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광장 민주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제안, 각종 아이디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근데 그걸 수렴해서 시정을 펼치고 국정을 펼친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장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위험한 요소도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광장이 집단으로 조직화되고 그것이 폭주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를 중심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돈되고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광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된다고. 그리고 민심이라고 하는 건 조변 섞게 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심에 따라서 정책이 춤을 춘다면 국정의 안정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요소들, 그 장점들을 보완을 하되 기본 축은 대통령과 국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시장이라든지 뽑혀져 있는 어떤 이 대의제 기구를 통해서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 미세먼지 회의뿐만이 아니라 저 행사가 끝나고 나면 7시부터 또 광화문 1번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또 열리고 있어요. 네. 이 촛불 집회 때부터 이 광장의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 또 이런 정책의 참여 욕구가 많은 것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좀 해소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이제 상당히 정치 참여 욕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지난 촛불 시위 같은 것도 보면. 그래서 뭔가 이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에 참여를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좋은데, 근데 저런 식의 행사 자체, 특히 어떤 주제를 잡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보면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한편 미세먼지의 원인과 어떤 줄이는 방향 같은 경우는 공론을 모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왜냐하면 철저히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캠페인성의 어떤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정책 1번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정책을 제안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이것이 너무 줄을 이뤄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책에서 시민 참여 방안들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책이라는 것은 또 엄격히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대중의 어떤 측면들만 가져가기에는, 왜냐,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하면 좋죠. 다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고 또 균형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부에서 해주는 역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일정 없이 여러 가지 뭐 전국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취임 한 20일 정도 됐는데 좀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계속 공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국정 수행에 그러니까 부처를 장악하고 국정을 끌고 가는데 결정적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천명하고 약속했던 스스로 천명했던 기준과 다른 방향으로 인사가 진행됐다라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이 지금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한번 눈 감아주려고 했어요, 사실. 그 총리 이 정도면 총리 통과시켜줘야겠다. 이런 정도였고 자유한국당 정도가 반대를 했고 바른당 같은 경우도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신상 문제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 정책 질문만 하겠다.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김상조 이 후보자의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고 그 앞에 얘기했던 이제 강경화 후보까지 다 해서 세 사람 다 세트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이 정한 원칙이 허물어졌는데 국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선회되면서 그 상황이 좀 반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말 사이에 이 큰 가닥을 잡아야 되는 국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금 한우석 국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비리를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